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감소세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41명이었습니다. 2,200 갔다 2,100 가니까 그다음에는 한 2,000이나 1,900이겠지 했는데 1,800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그러면 확실하게 줄어드나 이런 희망을 가져는 보는데 이게 맞습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 2,000명 넘었던 주도 또 주말 직전에는 한 1,800, 1,900명대로 떨어진 적이 있어서 일단 지금의 추이가 이제 하향 곡선을 탔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2,000명 내외 수준에서 현재 박스권 정도로 그냥 더 증가되지 않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오늘도 이미 한 1,448명 6가지 진단돼서 거의 내일 어제랑 비슷한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정책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판단한 대로 정책이 정도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책이다. 네. 그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들은 그럼 상당히 유효한 겁니까? 이만하면? 예, 일단은 이제 외국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이 델타 변이 유행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확진자 범위가 확 늘었고 심지어 중증 환자도 많이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2,000명대 정도에서 일단 더 늘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거리두기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델타 변이의 전파력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가 예전처럼 충분하게 나타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긴 다른 나라들은 거의 맨 처음 코로나19가 대확산을 할 때 패닉 상태에 거의 빠져 있어서 야 저렇게까지도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런데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을까요? 9월 중순쯤이면은 뭔가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말이죠. 예, 일단 이제 예방 접종률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방 접종 자체가 환자의 감소 효과를 분명히 만들어내긴 할 겁니다.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마도 이제 전 국민의 한 70, 그러니까 성인의 70% 이상이 맞게 되는 그런 추석 연휴쯤 되면 이제 접종률이 올라가니까 떨어질 수 있는데 다만 변수는 추석 연휴 때 다시 확진자 범위가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약간 좀 혼란 상황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세에 다다르지 않을까. 근데 그 안정세라고 하는 것도 4,500명, 1,000명 이하 이 정도는 아니고 1,000명에서 한 2,000명 사이 정도에서 점차 아주 순차적으로 떨어지는 상황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방역 대책을 곧 검토한 다음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추석 연휴는 좀 가족들도 만나고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좀 자유롭게 만나고 이렇게 풀 거냐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이게 지금처럼 그냥 조인 채로 그냥 추석 연휴를 넘어가는 건 어떤가요? 사실 이미 작년 추석에 올해 설까지 연휴 기간에 전혀 가족들 못 만났던 상황이라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지금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부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요인 정도가 그냥 정말 직계가족 수준 정도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백신 접종자들에서 일부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모임을 좀 더 허용하는 수준 외에는 이렇게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제 이제 질병청장께서 전 국민의 모든 국민의 대충 한 7, 80% 그러니까 고령층은 90% 이상, 고령층 말고는 한 80% 가까이 맞아. 이게 이제 그나마도 좀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젊은 사람들이 빨리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법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추세면은 다들 맞겠다고 나서니까 백신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그냥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18세에서 49세까지가 이미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잔여 백신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1차 접종에 대한 예약률이 한 67%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예약하신 분이 다 맞으면 지금 19세에서 그러니까 18세에서 49세도 일단 거의 이제 80%에 육박하는 수준의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걱정했었던 대로 젊은 층에서의 접종이 그다지 낮지 않고 그다음에 60세 이상에 대한 예방 접종이 거의 90%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접종 목표는 다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끝났더라도 한 1,400만 명 정도가 1,5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8세 이하의 이제 젊은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예방 접종을 이제 안 맞은 사람들의 범위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접종은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 그 다음에 10월에 2차 접종 끝내고, 그 다음에 11월이나 12월쯤에 또 부스터샷 한 번 더 추가 접종하는 거.
순서대로 이 정도면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뭐 물량 공급만 충분히 된다면 문제도 없고요. 아마도 노바백스나 이런 게 승인도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접종 목표는 다다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접종 목표가 다다랐을 때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두기를 유지할 건가가 앞으로 숙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윗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안정되게 유지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가장 급한 상황이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일본에서 모더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갖고 일단 스톱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모더나는 이제 우리가 대량으로 들어와서 막 써야 되는데 이건 뭐 문제가 어떤 건가요, 이게? 일단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그 혼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원액 자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주사액에다가 그것들을 이제 분주하는 과정에 문제 생긴 건지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원액 문제면은 이제 상당히 우리한테 영향이 큰데 예. 분주하는 과정에서만 문제면 그때 로트만 제외하면 되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런 그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안 줄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일단 백신이 충분히 빨리빨리 들어와야라는 전제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재학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